네, 정확히 지난주 이 시간이었죠. 우리의 시장은 무거운 마음이 가득했는데요. 벌써 시장은 일주일이 지나서 전일부터 반등의 시그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라던 금투세도 폐지 소식을 전했고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도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과연 이러한 이슈들이 증시를 본격적인 반등 궤도에 올려줄 수 있을지 오늘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김대중 교수님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저는 금투세 폐지 소식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는 말로만이 아닌 정말로 통과가 된 건데요. 과연 시장의 투심을 추가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을지 아니면 하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선 반영이라던가 재료 소멸까지 저희가 고려를 해봐야 하는 건지 교수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일단 뭐 금투세가 폐지 확정이 돼서 너무 정말 다행스럽다. 우리나라와 경쟁국이 있는 싱가포르는 정권 거래세를 제외하고 모든 세금이 없습니다. 배당세, 소득세, 상속세도 0원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부자들이 싱가포르나 미국, 캐나다로 계속 옮기고 있거든요. 미국은 정권 거래세가 없습니다. 양도 차익만 한 20%를 내는데 원래 금투세는 22에서 26%까지 소득세를 내는 거였죠. 당연히 폐지가 바람직하다. 현재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2400입니다. 이 금투세 이외에도 우리 전국의 불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가 한국 경제 주식을 많이 흔들고 있습니다. 빨리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어야만 우리나라 주식이 반등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결국 금투세보다도 정치적인 이슈가 시장에서 더 빠르게 해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비쳐 주셨습니다. 사실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가 나오면 주식시장에서 보통 과거에서 힌트를 찾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와 너무 많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답을 찾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뭐 정치적인 이슈 외에도 닷컴 버블, 금융위기, IMF 등 이렇게 저희가 금융적인 위기를 겪을 때 지금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가 함께 어려운 시기를 지났는지 아니면 이번처럼 한국만 나홀로 어려운 정세 국면을 진입했는지는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 시장 회복 탄력성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지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저는 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1997년도에 이제 우리나라나 아시아에서 많은 나라가 파산을 경험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1000포인트였는데 300까지 떨어졌습니다. 약 70%가 하락을 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코로나 위기가 이제 2020년도에 있었는데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약 40% 정도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위기는 전 세계가 함께 빠졌다가 또다시 급등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2008년도 금융위기도 미국발 금융위기였죠. 전 세계가 크게 여파를 미쳤습니다. 약 한 50% 이상 하락을 했다가 또 회복을 했습니다. 보통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6개월 선행지수를 말하는 겁니다. 6개월 뒤에 경기가 좋아지고 경제가 정상화된다 그러면 회복할 수 있는 거다. 이것이 바로 주가를 의미하는 거고 우리나라가 빨리 전국이 안정돼야만 이렇게 주식은 정상화될 것이다. 제가 1994년도에 증권회사에 입사했었는데 그 당시에 종합주가지수가 1000포인트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2400이니까 똑같은 30년 기간이 흘렀는데 우리나라는 겨우 2.5배밖에 안 올랐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기간에 서울의 엄마 아파트가 한 10배 정도 올랐고 네. 삼성전자가 100배 정도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에 미국의 나스닥이 한 30배 정도 올랐고 애플 주식이 한 2000배 정도 올랐습니다. 결론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고 기업에 대해서 규제를 각각 없애주고 미국은 지금 현재 법인세가 21%고 한국은 법인세가 지금 현재 26%입니다. 트럼프가 1월 20일 날 내년에 2025년 1월 20일 날 취임을 하는데 법인세를 21에서 15%까지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규제를 약 3분의 2 정도 없애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 나스닥이 계속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전국이 안정돼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한 미국 수준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법인세가 우리가 26%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미국이 21%, OECD 평균이 21%입니다. 한국의 경쟁국이 싱가포르가 17%, 아일랜드는 12%입니다. 요점은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고 세금을 낮춰줘야만
기업들이 이익이 발생해서 주가가 오른다. 그래서 금투세를 포함해서 각종 세금을 좀 낮춰주는 것이 가장 좋은 이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에게 남은 과제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예시를 하나 찾아보고 싶은데요. 1년 전 아르헨티나 상황 기억하십니까? 정세적인 불안정성이 가득했었는데 지금은 누가 뭐래도 단연코 주식시장 챔피언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나라에 빗대어서 희망을 좀 품어보면 안 될까요? 저도 참 한국 경제가 빨리 좀 좋아져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환율 1,44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GDP 대비 외환보유고가 20%밖에 안 되고 우리가 한미 통화 스와프나 한일 통화 스와프 두 개 다 있었는데 지금은 두 개 다 종료된 상태입니다.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75%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무역 의존도 1위는 독일인데요. 80% 정도 됩니다. 한국은 전체 수출의 33%가 중국과 홍콩에 수출하고 있고 미국이 20%, 일본이 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또 주가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의존도를 좀 더 올려야 됩니다. 트럼프는 자국 우선주의고 보호무역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된 것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60% 고관세, 한국에 대해서는 10%의 관세를 추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중국이 전 세계 무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우리가 미국 중심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고 우리나라가 정시가 회복하려면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지금 환율의 안정, 그다음에 전국의 불안을 빨리 해소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여당과 야당 이게 구분이 없습니다. 경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전국의 안정, 정치의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게 환율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창용 총재가 당분간 환율이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2024년 현재 아시아에서 원화가 가장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죠. 교수님께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2025년이 되면 이러한 압력은 완화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2022년에 기록했던 원달러 환율 장기 고점인 1,450원까지 저희가 걱정해 봐야 되는 걸까요? 저는 좀 걱정이 되는데 아마 2025년 되는 환율이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1월 20일 날 취임을 하니까 한 40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자국 우선주의고 자국에 대해서 생산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캐나다와 멕시코까지 25%의 추가 관세를 부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달러가 결제되는 비중은 한 60% 정도 되고 유로화가 25%, 그다음에 엔화, 위화나 파운드화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원화가 전 세계 국제금융에서 결제되는 비율은 0.1%밖에 안 되고 35위권입니다. 요점은 한국은 GDP가 세계 10위, 제조업 수출액 기준은 세계 5위의 강대국인데 우리가 국제금융에서 원화의 경쟁력은 굉장히 취약하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환율이 급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환율이 급등하게 되니까 외국인들이 투자 자금을 계속 빼가고 있고요. 한국은 지금 현재 상장된 기업이 2,600개고 시가총액은 2,500조에서 지금 2,000조가 무너졌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주식의 외국인들이 투자 비중은 32% 정도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KB국민은행이 외국인 지분이 80%, 삼성전자는 한 50% 정도 되는데요. 한국의 전국 불안이 이어진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외환보유고를 지금 수준보다 한 2배 이상 정액을 해야 되겠고 정부가 할 수 있다 그러면 한미통화스와프나 한일통화스와프를 재개해서 협약을 맺어줘야만 환율이 안정됩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 환율이 1,600원을 찍었었고 1997년도에 IMF 때는 환율이 2,000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 이제 2020년에 경험했었는데 환율이 한 1,500원까지 올랐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원화 환율은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급등을 하고 급락을 하는 상황이다. 아시아에서 외환 위기를 겪지 않았던 대만은 GDP의 70%까지 외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한국은행은 뭐 세계 9위다, 안정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GDP 대비로 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국내 주식만 투자하는 것보다는 한국과 미국을 함께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로벌 주식의 비중이 미국이 60%고 한국은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1등 주식은 현재 애플이고 삼성전자가 국내 1등인데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 비중을 보면 약 70%가 해외 비중이고 30~40%가 국내 비중입니다. 그래서 국내에만 주식을 투자하지 마시고 우리가 글로벌 주식 비중이 60%대 1%이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을 함께 투자하는 것이 좋은 투자의 전략이고 환율 위험에 대해서도 피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한국만이 아니라 미증시에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환율 얘기를 한다면 오늘도 현재 1,434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뉴 노멀이라는 키워드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GDP 대비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GDP의 그 퍼센트가 점차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수준의 환율을 기대해보는 건 너무 무리다. 한마디로 새로운 밴드의 환율을 예측해야 한다라는 의견까지 들려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 환율의 상승 너무 과도하게 우려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않으시나요? 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환율 1,440원까지 올라왔었는데요. 네. 지난 50년간 환율은 82% 확률로 계속 상승 추세입니다. 1970년도에 1달러에 200원이었는데 현재 1,400원이니까 7배 정도 올랐습니다. 이와 같이 환율은 계속 상승 추세다. 2025년, 2026년 앞으로 환율은 1,500원, 1,600원까지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주식 비중에서 미국이 60대 1.5%로 한국과 미국이 다르고 또한 국제금융에서 결제되는 비중을 보면 미국이 60%를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전 세계 교역이 확대되고 무역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달러가 결제되는 비중은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최근에 브릭스 국가들 브라질, 인도,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이 모여서 달러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자체국으로 통화를 결제하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트럼프가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나라가 만약에 달러를 결제하지 않는다 그러면 100% 고관세를 물리게 하겠다. 또한 더 이상 미국에서는 절대로 물건을 팔지 못하게 교역을 중단시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달러의 기축통화 역할을 잃어버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세계 경찰 국가의 역할도 하면서 바로 달러의 기축통화 역할을 절대 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브릭스 국가들도 미국과 교역을 중단할 각오를 해야만 달러의 비중을 축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점은 달러의 비중은 계속 올라갈 것이고 우리나라 환율은 이런 82% 확률로 계속 상승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환율과 더불어서 우리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국내 증시기 근력과 체력이 있는지도 함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시작되기 전에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와 불확실성은 트럼프 2.0 행정부였습니다. 저희가 고환율, 고금리, 저성장 시대까지 우려를 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는데요. 사실 금리 인하를 통해서 한국은행마저 이 저성장 리스크를 인정한 건 더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수 경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당초에 한국은행이 우리나라를 올해 경제 성장률을 2.1%를 예고했었고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무역 수출의 약 15% 정도가 피해를 본다. 이렇게 예고하면서 경제 성장률을 1.9%로 낮췄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주에 있었던 전국 불안이 이어진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1.5까지 떨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수출 국가의 비중을 본다 그러면 33%가 중국이고 중국과 홍콩이고 미국은 한 20% 정도 됩니다. 요점은 중국 경제가 좀 성장해야만 우리나라도 함께 성장을 하는데요. 중국은 현재 시진핑 주석이 30년 장기 집권을 시작하게 되면서 관광객은 95% 급감을 했고 외국인 투자는 90% 줄었습니다. 2025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현재 4.1%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면 한국도 반등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고 한국은 빨리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세계 평균인 15%로 낮추고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더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요점은 중국은 현재 6천만 채라고 하는 부동산 미분양이 놓여 있습니다. 이런 악성 미분양인데요. 이런 중국 경제가 회복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중국이 현재 과거로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에서 계획 경제로 전환을 하고 있고 개방된 경제가 폐쇄 경제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급하니까 지난주에 한국인에 대해서는 무비자를 확대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관광 오고 외국인들이 소비를 해줘야만 경제가 성장합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전국을 안정시켜서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 투자 FDI라고 부르는데요. 2022년부터 금년까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보다 우리나라에 유출된 것이 4배 정도 많습니다. 금년에는 한 2배 정도 더 유출이 되고 있는데요. 요점은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세율을 낮춰주고 해야만 이렇게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와야만 국내 호텔과 식당과 내수 경제도 살아납니다. 우리나라 현재 자영업자가 100만 명 폐업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창업은 한 80만 명이 또 했는데요. 요점은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나 대출 시장에 있어서도 너무 과도한 규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은행의 연체율 현재 0.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대출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각종 규제를 정부는 시장 경제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이러한 경기 침체, 아래 공포와 더불어서 연말을 잠식하고 있는 건 유해 공포, uncertainty, 불확실성입니다. 사실 국내 증시 불확실성이 없던 적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결국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연말, 그래서 저희가 반등과 랠리 다시 한번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우리나라가 빨리 미국이나 싱가포르 수준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정시가 성장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가 아일랜드인데요. 법인세가 50%에서 12%로 낮췄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규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버, 에어비앤비가 한국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이렇게 우버가 금지된 것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크게 놀라고 있습니다. 요점은 우리나라가 우버만 허용해도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겁니다. 전 세계가 규제를 완화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혁신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아직도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빨리 우리나라가 우버라든지 에어비앤비, 신산업을 규제를 해제해서 신산업과 구산업이 함께 상승을 해야만 우리나라가 혁신하고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도 미국 트럼프는 21에서 15%까지 파격적으로 낮춥니다. 우리나라 법인세 26%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상속세 60%입니다. 지금 현재 캐나다, 싱가포르 상속세가 0원이기 때문에 한국의 부자들이 이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내수 경제를 살리고 주식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세계 평균 수준으로는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새로운 신산업이 계속 성장해야만 한국 경제가 발전하고 주식은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도 시장의 불확실성 속 연말 랠리를 기대해보며 환율과 연말 전망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중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